제가 신혜선 씨의 팬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 가지 참 의아하면서도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바로 드라마에서의 성공과 활약에 비해 영화에서는 아직까지 딱히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도굴이 가장 많은 관객을 모았지만 코로나 때문에 타격이 있었고 작년에 개봉했던 두 편의 영화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남기지 못했죠. 솔직히 그녀가 죽었다도 3년이나 묵힌 영화라는 걸 듣고 걱정부터 앞설 수밖에 없었던 데 비하면 의외로 재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혜선 씨의 주연 데뷔작이었던 결백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좋았던 영화입니다. 단 여기서 재밌다느니 좋았다느니 하고 말씀드린 건 절대평가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신혜선 씨의 다른 영화들과 비교했을 때 나온 상대평가라는 걸 약간은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합니다. 예고편을 안 보고 제목과 포스터만 보고 가서 그런지 그녀가 죽었다는 시작부터 절 당황시켰습니다. 당연히 스릴러인 줄 알았던 영화가 변요한 씨의 밝고 경쾌한 나레이션으로 시작하길래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알고 보니 이 남자는 언행과 달리 상당한 변태입니다. 좋은 말로는 관찰, 솔직한 말로는 관음이 취미인데다가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악용해 남의 집을 함부로 드나들면서도 죄책감은커녕 기생충의 그 유명한 대사처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덕분에 이 영화는 초반부터 제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렇게 발랄하고 개념 없는 범죄자 캐릭터는 처음 봤거든요. 그런 남자의 눈에 하루는 웬 여자가 포착됩니다. 신혜선 씨가 연기한 이 여자는 정반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종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매일 타인의 삶을 훔쳐보는 사람이라면 여자는 매일 타인의 관심을 먹고 사는 사람이니 어떻게 보면 끼리끼리 만났을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보면 극과 극이 맞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녀가 죽었다는 그렇게 만난 두 사람 사이에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스릴러 영화입니다. 크게 보면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1막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사건이 발생하고 2막에서는 사건의 실체가 밝혀진다면 마지막 3막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사건을 해결하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참 희한한 건 보통의 영화라면 아무래도 커다란 스포일러가 나오는 마지막 3막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으나 이 영화는 오로지 서론에 해당하는 1막만 가능합니다. 이 바람에 제가 아주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무슨 예전에 그 산수유 광고도 아니고 나름 재미있는데 절대평가로 따져도 절대 형편없는 영화는 아닌데 아무런 이유와 근거 없이 말하면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사실 그 이유와 근거란 게 2막에 모두 담겼지만 스포일러로 직결되기 때문에 저는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혹시나 하고 예고편을 봤더니 역시나 철저하게 감추고 있어서 이 영상의 제목에서마저 답답함을 토로한 겁니다. 그렇다고 진짜 이따위로 리뷰를 끝낼 수는 없어서 최대한 스포일러 없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눈치가 매우 빠르시거나 스포일러에 예민하신 분들은 그냥 여기까지만 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녀가 죽었다는 시작하자마자 변요한 씨가 연기한 구정태라는 특이한 캐릭터로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사건을 던진 후 2막에 와서는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킵니다. 어쩌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저도 어지간히 동의하는 편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뻔할 수도 있었을 2막이 감독의 참신한 작법과 연출로 관객의 집중력을 마지막까지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두 캐릭터의 성격과 대비는 현대사회의 속성을 좀 더 정확하게는 SNS와 미디어의 폐해를 지나치게 노골적이진 않으면서 은유적으로 묘사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물론 소재 자체는 이미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서 다뤘기 때문에 비록 신선하다고 하기엔 어폐가 있으나 타인의 삶을 훔쳐보는 사람과 타인의 그런 관심 아닌 관심을 악용하는 사람의 충돌은 다른 작품들보다 시사하는 바가 더 크고 사실적으로 와닿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단호한 어법으로 우리 모두에게 남기는 찝찝한 의무는 자아성찰의 계기까지 마련해주고 있어서 감독의 주제의식과 문제제기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극장을 나오면서 이건 필시 신인 감독의 영화일 것 같다고 짐작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예컨대 잉투기와 잠을 봤을 때 그랬던 것처럼 아직은 이래저래 투박한 것 같지만 마지막까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에너지가 느껴졌거든요. 다만 반대로 보면 그녀가 죽었다는 스릴러라고 하기엔 부족한 면이 많다는 것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감독의 의도로 보인다곤 해도 이 영화는 우리가 정작 스릴러에 기대하는 치밀한 설계와 팽팽한 긴장은 뒤로 하고 빠른 전개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한 것 같아서 결말에 해당하는 3막은 싱겁고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 과정에서 이엘씨가 연기한 형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거의 철저하게 편의주의적으로 소모되는 캐릭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결점입니다. 차라리 시간을 더 할애해서라도 사건의 해결로 나아가는 길은 탄탄하게 밟았으면 좋았을 텐데 영화의 전반적인 템포를 늦추고 싶지 않았던 건지 얼렁뚱땅 마무리해버려서 김이 확 빠지게 만들었다는 건
결정적인 오판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혜선 씨와 변요한 씨의 연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지금의 성급하고도 서투른 연출로 맺어진 결말이 더더욱 아쉽네요.